네, 안녕하세요. 배원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9시 라이브는 인더그루재단 이사장님이신 이윤환 이사장님과 함께 간병의 현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에서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더그루재단 이사장 이윤환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제일 마음 아팠던 사례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네. 환자분들이 다 힘들어지셨어요. 보호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또 60만 원 정도 간병비를 내시는 분들이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돈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약간 일자리나 그런 것 때문에? 장사 상인분들. 그 자영업자분들이. 예, 집합 금지가 되니까. 맞아요. 거의 뭐 2개월, 3개월 동안 사람이 못 모이니까. 돈도 수입이 아예 없어지니까. 수입이 아예 없어지니까. 그렇죠. 본인 생활하기도 힘든데 부모님 간병비 대기도 힘들어진 거죠. 그때 저희 병원에 이렇게 장사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퇴원하시는데 제가 알던 선배였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어머님 여기 1년 이상 모셨는데 이제 여기서 못 모시고 간병비 싼 곳으로 가야 되겠다. 문제는 제가 이분만 싸게 해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냥 퇴원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돈 없어서 간병비 부족해서 재활치료, 간병비 이 보험케어 서비스 포기하는 일을 없게 하자. 제가 요양병 협회 활동을 하면서 정부에 끈집차게 10년 동안 간병비 급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항상 예산 문제로 항상 이게 개찰이 안 됐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정부에 기댈 것만 아니라 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에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활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줄이고. 네, 줄이신 요양병원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요양병원을 줄여서 네. 재활병원을 만들었던 게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때문에 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요양병원일 때도 재활 환자, 뇌척수 환자들은 병원비만 120만 원, 간병비 60에서 70, 한 200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층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면 월 250만 원에 나옵니다. 요양보다 더 비싸지만 네. 단지 여기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네. 정부 혜택이 있어요. 1년에 843만 원 넘는 금액은 정부에서 돌려줘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환자분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내는 비용은 250만 원이지만 돌려받는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월 70에서 80밖에 안 되네요. 환급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이 아버님이 뇌졸중이 오셨어요. 네. 그럼 저희 병원 입원하셨어요. 네. 그럼 한 달에 250에서 한 3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석 달 내면은 어때요? 네. 9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843만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넉 달째부터는 12월까지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본인보다 그런 상한제 식으로. 사전 적용입니다. 사후 적용은 돌려주는 거예요. 환급을 해주는 거고. 환급을 내주는 거고 사전은 사전 그만큼 적용은 내면은. 병원에서 아예 까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못 내는 저소득층 환자분들도 이제 뇌졸중 온 다음에 재활치료를 받게 된 거고요. 그 사례가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는 환자분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지마비 가시다가 환자였거든요. 교통사고가 나서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있었고 혼자서는 거의 모든 게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을 하셨고 보시겠어요? 만세 하실 수 있는 지금 아직 못 일어나는 게 처음 앉았을 때 네.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키가 194cm예요.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사복 입고 있었습니다. 환자복이 맞는 네. 옆에서. 네. 6달 만에 이 사지마비 환자는 걸어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내신 돈은 한 달에 8만 원 내셨어요. 어떻게 그래야 되냐면 이분은 기초생활수급 1종 환자입니다. 보호 1종 환자. 보호 1종, 2종 환자는 정부에서 병원비를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요양병원이었을 때는 저희 병원에 입원을 못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간병비 60만 원이 보험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60만 원 중에 이분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생활수급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매달 40만 원 나와요. 그걸로 60만 원 간병비 못 내잖아요. 그렇죠. 2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환자들이 좀 우리 네.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이 간병비 때문에 재활치료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때문에 저희 병원 들어와서 8만 원씩 6개월에 48만 원 내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돈 없는 사람들도 간병비 부족한 사람들도 이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게 이 재활병원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이런 국가의 제도 같은 걸 바꾸시려고 제의를 많이 했지만 바뀌지 않으니까 보다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이 네. 혜택 볼 수 있도록 병원 시스템을 그렇죠. 직접 바꾸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네. 제가 제도를 못 바꾸면 제가 제도에 올라타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너가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뀔게가 예. 되신 거네요.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네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조석순 환자도 재활치료를 받게 됐는데 또 여기에 한계는 뭐냐면 네. 뇌졸중 환자들밖에 안 돼요. 아 이런 네. 지원 제도가요? 아니요. 요게 재활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뇌졸중, 뇌경색, 촉수마비 환자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군으로 해서 요양병에 있던 모든 환자를 어떻게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썼던 방법이 이렇게 복지부 재활병원으로 지정받는 거였습니다. 이 복지부 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뇌졸중, 뇌촉수 환자들 빼고도 이런 고관절 수술 환자들. 우리 보통 할머니도 고관절 막상해서 고관절 고절하시잖아요. 부러지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60일간 하루 4시간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간병보험도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이런 하지 부위 절단 환자, 비사용 증후군 이렇게 많은 대상군이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고관절 수술 환자분이 만약에 이런 정부 지정 재활병원이 없었으면 일반 요양병원이나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하루 4시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도수치료 시간당 10만 원 정도 이상 하거든요. 진짜 4시간 받으면 하루 40만 원이죠. 그리고 또 요양비 따로 내셔야 되고. 그러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다 보험 적용돼서 이렇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게 또 보리무단 상한제 적용 또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이런 환자분들, 아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용하지 말고 재활치료를 빨리 받아서 집으로 시설 이용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는 걸 목적으로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재활의료기관. 공식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잘 모르십니다. 그 정말 이거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네. 이런 사고를 당하시거나 그러면은 이런 걸 정말 알아두셔야 그렇죠. 겠네요. 고관절 수술이거나 절단이거나 이 비사용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비사용 증후군은 뭐냐면 네. 우리 PD님 아버님이 연세가 한 70 되셨어요. 네. 갑자기 폐렴 오셨어요. 그러면 인근 대학병원, 종합병원 가서 폐렴 치료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치료받는데 열흘 이상 보통 2주 걸리거든요. 네. 폐렴 치료는 다 나았어요. 근데 연세가 아마 7, 80대야. 2주 동안 누워 계시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렇죠. 걷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비사용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환자분들이 60일간 또 재활치료 4시간 되고 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세, 80세 고령인 환자분들이 거의 다 요새 노인 치료비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대상이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건 뭐냐? 뇌외과도 수술 처치는 다 되는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척추 수술, 디스크, 그냥 팔다리에 약간 골절 나서 핀바 같은 거 이런 거 빼고는 진짜 병원 입원했다가 걷기가 힘들어진다면 이런 복지부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았던 곳에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건강하게 걸어서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데 네. 이거는 의료진조차도 잘 모릅니다. 아. 재활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정말 아시고 이거는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비사용증. 비사용증. 이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 입원했는데 잘 못 걸어. 네. 그러면 여기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데 네.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정말로. 근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정말 활용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아, 이건 정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네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40, 50대 이상이시다 보니까 네네.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70, 80대 이상이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한 번 병원 입원하시면 이런 비사용 증후군을 거의 높은 확률로 겪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건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면 네. 각 지역에 전국에 72개의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되어 네,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네, 지정 재활의료기관. 네. 그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럼 집 근처를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또 문제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를 대상을 늘렸는데 네. 저희가 재활의료기관이 되고 난 다음에 요양병원일 때는 환자들이 제일 불편했던 게 묶이는 거, 욕창 네. 생기는 거, 그렇죠. 냄새 나는 거, 위생이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의 컴플레인이었어요. 그러면 재활병원의 환자들은 과연 뭐 때문에 제일 힘들까?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기사 나온 것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중환자들은 잘 안 받아준다라는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딱 해보니까 재활병원에도 안 받는 케이스가 2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환자의 네. 종류인 거네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 다제 내성균이라고 하면요. 네. 보통 뇌졸중이 오시면 대학병원 입원하시잖아요. 대학병원 입원해서 수술 치료를 하는 건데 보통 중환자실에 계세요. 중환자실에서는 사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생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생제 많이 쓰다 보면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균도 세져요. 네. 이걸 내성균이라 그래요. 다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 이 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거든요. 쉽게 감염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보호 장구를 끼고 환자를 격리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격리를 우선을 하다 보니까 재활 치료를 내려가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 치료를 하죠. 그렇죠. 요건 한계가 있어요. 인력 한계도 있고 뭐 시설 한계도 있을 것이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면 환자들이 보통 뇌졸중 와서 보통 3개월 동안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제일 빨리 회복되는 시기라고. 그때 해요. 재활을 열심히 하셔야 열심히 해서 되는데. 자극을 열심히 줘야 되는데 네. 이때 격리만 당하게 되면 재활 치료가 못 받게 되고 환자는 영구장애를, 후유장애를 심하게 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3년 전에 2023년도에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독립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제성균 격리 환자분들을 네. 위한 거죠. 위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네. 독립치료실, 독립 건물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격리가 아니라 이 건물에서 자유롭게 치료받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 4시간 재활치료 받으니까 환자분들이 빨리빨리 좋아지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독립 건물이었고요. 네. 이렇게 동시에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니까 오실 때는 이렇게 중증 환자분들이 소변을 달고 오셨던 분들이 균도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3주 연속, 3회 연속으로 해제가 됩니다. 3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해제가 되는데 보통 이게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저희 오셨던 환자도 한 분은 21일 만에 해제가 되셨어요. 엄청 빠르게 회복하신 네. 거네요. 그 다음에 보행이 50일 만에 되셨고 70일 만에 버스 타고 집에 가셨습니다. 인천서 오셨던 분인데 네. 미국에 계신 따님이 저희 병원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됐던 네. 케이스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저희 직원들도 사실 두렵거든요. 왜 두렵냐? 이 환자분들은 사실은 접촉하게 되면 나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직원들 두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젊은 직원들은 면역력이 높아서 괜찮다. 이미 다른 병원에도 뭐 요양병원에도 내성균 환자를 본 병원도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설득했던 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 않냐. 그렇죠. 근데 재활병원에서 이런 일을 아무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하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다른 환자분들도 다른 병원들도 이렇게 따라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병원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기 환자분들이 한국 환자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걸 내성균 환자를 처음으로 저희가 재활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들의 간병비도 줄여주기 위해서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2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 예전에는 이런 데가 없어서 받아만 주세요였고 네. 지금은 저희 병원은 이제 같이 벤치마킹한 병원들이 몇 개 생겨서 지금은 여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분들 간병비도 줄여줘야 되겠다 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제도권 밖에서 이제 피해를 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되게 품어드리기 위해서 네네네. 하나하나씩 점점 확장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재활병원의 K 존엄케어라고 불러요. 아. 왜냐하면 사무이탈 서비스는 우리는 일본에서 배워왔어요. 네. 근데 K 존엄케어 이게 재활병원의 존엄케어는 저희가 직접 만들었던 거고 한국에 있는 재활 환자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인공호흡기 달고 있고 네. 이렇게 가래 빼줘야 되는 목간 환자라고 해요. 이런 중증 환자들은 보통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안 받아줍니다. 너무 왜? 중증이시니까. 중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손해가 나죠. 그렇죠. 그럼 경증 환자를 받는 것보다 중증 환자를 받는 게 받아오는 돈은 똑같은데 손해인 거죠.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받아주는 재활병원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중증 환자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처음으로 2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런 목간 말 그대로 가래 뽑아주는 환자들, 네. 누워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옮겨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재활치료실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재활치료를 해드립니다. 손이 많이 가죠. 그렇죠. 근데 이런 환자를 재활치료를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눈표만 놔야 되거든요. 침상 재활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중증 환자들을 재활치료를 해주는 것 자체가 환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거 조선일보에서 기사 났던 건데 저희 병원의 환자 절반이 네. 수도권 환자예요. 다 오시는 거고. 서울에서 안동까지 왜 올까요? 그만큼 좋은 좋아서 시설을 오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없군요. 수도권에서는 이런 중증 환자를 간호간병 서비스를 네. 못 해주는 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적인 제도가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거든요.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또 네. 받아주는 곳은 또 개인 간병을 하라 그래요. 네. 그럼 개인 간병이 한 달에 4,500만 원인데 그거 비용이. 못 비용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활치료는 해야 되고 간병비 부담은 되고 이런 수도권의 저속증 환자들이 찾아서 안동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더 바라는 일들은 네. 이런 경증 환자보다 중증 환자에 대해 수가를 좀 더 높여주면 수도권에도 이런 환자를 보는 병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환자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이게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한데 중증 환자들이 아까 굉장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신다 그런 좀 구조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딴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중증 환자들은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중증 환자를 받을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그러면 병원이 문제가 있어서 중증 환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도 중증환을 받고 고생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같은 값이면 경증 환자를 받는 게 환자들한테는 더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정부에서 바꿔줘야 되게 돼서 중증환을 받을수록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저희 같은 병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런 병원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환자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만든 어떻게 보면 슬픈 기피 현상 같은 것들이 지금 좀 유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못 받는 환자분들 네. 알아봤는데 이제 사실 보호자분들 정책적인 측면 말고도 보호자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 부모님 같은 경우가 환자가 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궁금하실 정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뇌졸중,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급히 4시간 안에 가까운 집 근처의 종합병원, 대학병원, 응급실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4시간이 지나게 되면 환자의 골든타임이 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뇌의 손상 부위가 넓어져서 재활을 해도 후유장애가 많이 남을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학병원에 잘 가서 잘 치료받고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면 대학병원에 오래 못 있거든요. 그러면 또 퇴원하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있고 네. 재활병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이런 재활병원과 그다음에 정부 지정 의료기관 2군데는 다 가능하고 요양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제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지치료라는 인지가 떨어질 때 하는 치료, 언어치료, 로봇치료는 이게 정부 지정병원은 다 보험이 됩니다. 네. 일반 재활병원은 보험이 되지 않고요. 요양병원도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정부 지정병원이 혜택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6개월 정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재활병원하고 혜택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월 발생하는 비용이 월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일반 재활병원은 200만 원 정도, 요양병원 150,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때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또 적용되니까 실제 부담 금액은 월 7,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재활병원이나 재활의료기관을 1순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여기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요양병원을 가시는 방법밖에 없다. 상태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기 왼쪽 병원부터 네네.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보시면 결국은 빨리 쓰러지실 때는 빠르게 응급실에 가셔야 일단은 되고 병원에 모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으면 재활을 많이 해주고 간병비 부담 없는 곳을 고르시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저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의 잘 모릅니다. 네, 오늘 네. 요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노력하신 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그럼 현재 제도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랑 좀 간병으로 많이 금전적이라던가 많이 환경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요양병원은 이렇게 간병보험 일분 거치되면 네. 서비스 질 향상이 일어나고요. 간병 부담도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요양병원은 이렇게 간병보험이 빨리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질 향상도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부담도 완화가 되면 그렇게 요양병원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바뀔 거라 기대가 되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일반 병원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 이게 재활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중증 와상 환자분들도 전국 어디를 가도 재활치료 잘 받고 잘 운영할 수가 있게 그런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들, 말 그대로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이 뭐 요양병원에도 존엄케어, 재활병원에도 존엄케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 그냥 생겨나길 바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해가지고 더 좋은 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를 정부에서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윤아 이사장님과 함께 그 여태까지 하신 여러 의료 그런 시설 활동과 그리고 현재 간병 제도에 대한 좀 문제점과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